네, 푸틴 대통령이 당일치기 방북을 마치고 어젯밤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방북 기간은 짧았지만 양측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는 등 전례 없는 친밀감을 과시했는데요. 국제부 서영일 기자와 함께 푸틴의 방북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푸틴의 방문을 굉장히 북한이 공들여서 준비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거든요. 푸틴이 오고 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환영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오래전부터 북한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모습이 위성에 관측되기도 했고요. 푸틴 대통령이 어제 새벽 2시 넘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푸틴이 떠날 때도 다시 공항에 나와 직접 환송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푸틴 도착 당시 평양 도심 일대는 전력난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튿날 환영식에서는 두 사람의 얼굴이 크게 걸렸고 평양 주민들이 동원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이번에도 아우루스 리무진을 추가로 선물했는데 두 사람은 번갈아 차를 운전하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네, 당초 일정이 1박 2일이었지만 예정보다 짧게 당일치기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북은 24년 만 그리고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한 지는 9개월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푸틴의 이번 방북으로 인해 동맹 관계로의 지위 격상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협정 이후 북한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맹이란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언급했습니다. 이번 푸틴의 방문을 최고로 높은 고위급 방문인 국가 방문으로 천명한 것도 이런 속내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미일 동맹 구조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대 구조에서의 북한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대미 협상력도 높이려는 전략도 감지됩니다. 네. 또 핵무기 고도화와 핵 개발 등에 대해 향후 있을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두고 러시아가 우군이 되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푸틴이 이런 북한의 속내 등을 의식해 비교적 조심스러운 행동을 취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의 지각이 잦은 것으로 푸틴이 악명이 높은데 이번엔 일부러 늦은 것이란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회담 발표에서 동맹 언급 없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이 정도의 수준이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사실 협정의 정확한 문건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확인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회담 뒤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가 밝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상호 지원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조약에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려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번 협정 이후에는 이 군사라는 내용 대신 상호 지원만 언급해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상호 지원에 대해서 한미 양국 다 굉장히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사실 이번 방북을 전후해서 정부와 미국은 모두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The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something that should be of concern, especially to anyone that's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네, 특히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두고 과거 조소조약처럼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길 것을 우려한 정부가 러시아의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다만 모호한 군사 지원 문구를 두고선 누군가 북한이나 러시아를 침략할 거란 존재하지 않는 확률에 대한 약속이라 평가하면서 정부도 아직 조심스러운 모양새입니다. 미국 역시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우려한다는 신중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북러 간의 군사 협력 강화될 가능성 높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정의 수준을 놓고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는 이번 협정으로 북러 관계가 옛 소련과 북한의 조약 같은 자동 군사 개입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는 반면 러시아가 만약 북러 간 자동 군사 개입을 의도하려고 했다면 협정에 분명하게 적시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북한은 이번 협정 이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 지원은 더 늘리고 러시아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짧은 방북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부 서열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